여러분은 언젠가 늙어서 어디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자녀와 함께일까요? 아니면 요양원에서일까요? 오늘은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 노년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정희 씨는 올해 65세입니다. 3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고 10년 전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두 딸은 모두 해외에 살고 있어요. 최근 들어 혼자 사는 게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플 때가 많아졌거든요. 병원에 가려면 택시를 타야 하는데 비용도 부담스럽고요. 가끔 어지러울 때면 혹시 쓰러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듭니다. 한편 오세진 씨는 73세입니다. 30년간 버스기사로 일했고 15년 전 이혼 후 혼자 살아왔습니다. 성격은 털털하지만 고집이 있는 편이에요. 최근 관절염이 심해져서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지니 일상생활이 불편해졌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두 분 모두 노년의 거주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건강은 아직 괜찮지만 생활이 점점 불편해지고 병원 방문이 잦아지면서 미래가 불안해졌거든요. 사실 우리 사회에는 노인 거주에 대한 세 가지 일반적인 선택지가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살기, 간병인 고용하기, 요양원 입소하기. 그런데 과연 이것만이 전부일까요? 먼저 박정희 씨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여름 둘째 딸이 한국에 잠시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번 기회에 우리 집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손주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처음엔 정말 좋았습니다. 손주와 함께 아침을 먹고 학교 행사에도 따라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간장 조금만 써주세요. 나트륨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 건강에 안 좋거든요. 예전엔 음식을 맛있게 해줘서 고마워했는데 이젠 간섭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손주가 떠들면서 숙제할 때도 할머니가 시끄럽다고 타박하는 거예요. 할머니, 조용히 좀 해주세요. 집중이 안 돼요. 점점 내가 얹혀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딸은 그런 게 아니라고 했지만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녁에 화장실에서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6개월을 버텼지만 결국 스스로 나오기로 했어요. 딸은 섭섭해했지만 서로를 위해서는 독립하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오세진 씨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관절염 수술 후 회복을 위해 간병인을 고용한 거예요. 하루 3시간 주 5일 방문하는 간병인과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척 편했어요. 집안일도 도와주고 말동무도 되어주니까 만족스러웠거든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 나가실까요? 그런데 간병인이 바뀔 때마다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올 때마다 다시 설명해야 하고 서비스 방식도 달라지니까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이전 간병인은 설거지를 이렇게 했는데요. 죄송해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더 깨끗해서요. 무엇보다 매달 8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나가는 비용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연금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거든요. 이러다 통장 바닥나는 거 아닌가? 그럼 나중엔 어떻게 살지?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두 분 모두 마지막 선택지인 요양원도 체험해봤습니다. 각자 한 달간 체험 입소를 한 거예요. 요양원의 장점은 분명했습니다. 안전하고 의료 서비스를 바로 받을 수 있고 규칙적인 식사가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단점도 많았어요. 생활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외출도 제한적이고 개인 공간도 부족했어요. 오세진 씨는 4인실에서 밤마다 다른 분들의 코 고는 소리에 잠을 설쳤습니다. 박정희 씨는 식사 메뉴가 입맛에 맞지 않아 힘들어했어요. 평생 자기 취향대로 먹던 음식을 포기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두 분 모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정희 씨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부부가 맞벌이라서 초등학생 아들을 돌보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실례지만 제가 아이 학교를 도와드릴까요? 대신 저녁에 같이 식사하면 어떨까요? 처음엔 부담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박정희 씨는 아이를 돌봐주고 그 집에서는 저녁을 함께 먹으며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었어요. 점차 관계가 넓어졌습니다. 장을 봐주거나 반찬을 나눠 먹고 간단한 집안 수리도 도와주게 되었거든요. 할머니가 계시니까 정말 든든해요. 아이도 할머니를 무척 좋아하고요. 박정희 씨는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자존감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오세진 씨는 지역 복지관에서 열린 시니어 쉐어하우스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비슷한 연령대 세 분과 함께 개인 방과 공용 공간을 나누어 쓰는 형태였어요. 처음엔 생활 습관 차이 때문에 불편했습니다. 씻는 시간, 식사 시간, TV 시청 취향까지 다 달랐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장점을 활용하게 되었어요. 요리를 잘하는 분, 정원 관리를 잘하는 분, 컴퓨터나 문서 작업을 잘하는 분. 각자 잘하는 것으로 도움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김치찌개 끓였는데 같이 드실래요? 고맙습니다. 제가 병원 예약 잡는 것 좀 도와드릴게요. 생활비도 절약되고 외로움도 해소되고 건강관리 노하우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박정희 씨의 새로운 생활이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넓어지면서 아파트 내에 작은 돌봄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어요. 오늘 마트 가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병원 가니까 같이 갈 분 계시면 차로 데려다 드릴게요. 서로 작은 도움을 주고받으며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박정희 씨는 이제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세진 씨의 쉐어하우스 생활도 안정되었습니다. 함께 사는 분들과 작은 텃밭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기른 채소는 재래시장에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추 정말 신선하네요. 어디서 기르신 거예요? 저희가 직접 길렀어요. 농약 안 쓰고 정성껏 키운 거라 안심하고 드세요. 수익도 생기고 보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역 봉사활동에도 함께 참여하며 사회적 역할을 계속 유지했어요. 두 분 모두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삶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노년에도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아이를 돌보고 이웃을 도우며 자신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오세진 씨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끼리의 공동체 생활이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안정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요. 전통적인 방식인 자녀와의 동거, 간병인 고용, 요양원 입소만이 유일한 해답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노후 생활이 가능했던 거예요. 박정희 씨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생활 공동체에서, 오세진 씨는 동년 배와의 쉐어하우스에서 각자만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노후를 준비할 때 너무 획일적인 방법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박정희 씨가 말합니다. 처음엔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서로 도우며 사는 게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요. 오세진 씨도 경험을 나눕니다. 혼자 살면서도 외롭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같은 상황의 사람들과 함께하니까 서로 이해도 잘 되고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었거든요. 노후는 정해진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길이에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노년을 보내고 계신가요? 박정희 씨와 오세진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으면 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으며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따뜻하고 의미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그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떤 노후를 선택하시겠습니까?